네, 오늘 국민의힘이 전국위원회를 열어서 이 전당대회 룰을 개정을 했습니다. 당원 100%로 바꿨습니다. 기존에는 당원 70% 그리고 여론조사 30%의 룰이었는데 이것을 당원 100%로 바꿨습니다. 자, 이렇게 당원 100%로 바꾸면서 당내에서는 이런저런 얘기들이 좀 나옵니다. 특히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당원 100%로 룰을 바꾸면은 논리적 모순이 많이 생길 것이다. 왜냐하면 컷오프 되기 전에도 이미 당원 100% 의견이 반영됐는데 무슨 또 결선 투표를 하느냐, 이제 이런 얘기를 이준석 전 대표는 하고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당내 차기 당대표 주자와 관련해서 느닷없는 해물 얘기들을 좀 꺼내놨습니다. 이 얘기들을 좀 풀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당원 룰 변경과 관련해서 정진석 비대위원장 얘기를 먼저 듣겠습니다. 저희 비상대책위원회는 100% 당원 선거인단 투표로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하고 당내 여론조사 시 역선택 방지를 원칙으로 하는 당원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곧 100만 책임당원 시대가 열립니다. 당심이 곧 민심인 시대입니다.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당권은 당원으로부터 나옵니다. 전대 룰이 당원 투표 100%로 바뀌었는데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당 정당의 안정성을 상당히 해칠 수는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아마 해보면은 논리적 모순이 많이 생길 겁니다. 20대 당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전대룰을 100% 당원으로 해야 된다고 근거를 들었는데 글쎄요, 저는 20대에 국한되지 않고 제가 당대표를 하면서 당원 수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걸 실제 투표에서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는 전혀 예측을 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원들은 당을 위해서 가장 나은 선택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고 투표하는 것이지 사람에 충성하지 않을 겁니다. 예, 이렇게 91%의 찬성으로 오늘 전국위원회에서 당원 개정안이 이제 룰 개정안이 이제 통과가 됐습니다. 91%는 굉장히 압도적이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준석 전 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시험을 앞두고 대입 수시 맡기잖아요. 정시에서 수시 비중 많은데 제도가 바뀐다고 들어갈 사람이 안 들어가는 건 아니다. 제도가 바뀌어도 들어갈 놈은 다 들어간다. 이제 이런 식의 얘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 글쎄요, 누구 편드는 것 같기도 하고. 유승민 전 의원은 이렇게 100% 당원룰로 바뀌어도 당대표가 될 수 있다, 이 뜻인가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아니 예. 뭐 말을 약간 잘못한 것 같아요. 예, 본인이 의도한 바하고 이 말이 살짝 부정어가 하나가 빠진 것 같기도 하고 한데 예. 어쨌든 그건 뭐 직접 물어보지 않는 이상 모르는 거고 지금 우리 당원 개정 관련해서 이준석 대표 전 대표가 좀 비난을 하고 하는데 예. 이 명분을 보면 됩니다. 이거는 일단 당의 어떤 공직선거 후보자를 뽑기 위한 과정이 아니고 예. 그냥 당 대표를 뽑는 겁니다. 공직선거와는 관계가 없어요. 따라서 당 내부의 의사결정에 의한 선출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예. 당원 100%로 가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문제 삼을 만한 명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당원 구성에 있어서 뭐 주소지에 여러 명이 있다든지 뭐 다른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예. 투표의 순도에 대해서 지금 문제를 삼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여론조사라는 것은 무엇이냐? 표본을 뽑는 과정에서부터 왜곡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요. 예. 그 표본을 뽑아서 조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문답 과정에서의 문제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통계적 오차가 많이 발생을 하는데 예. 오차 무시하고 딱 나온 숫자만 가지고 비율대로 곱해가지고 나오는 게 현행 70% 30% 민심 당심 이 룰 아니겠습니까? 예. 상당히 비과학적이에요. 따라서 이런 비과학적인 것을 적어도 당원 내부의 결정만으로 할 수 있는 당 대표 선거에서만은 먼저 도입을 한다. 예. 이제 이렇게 환원을 한다. 과거처럼 이렇게 보시는 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 예, 당원 100%로 전당대회를 치르게 될 경우에 당대표는 그럼 누가 될 것인가? 윤 대통령의 이른바 윤심이 통해서 친윤계 지지를 받는 후보가 될 것인가? 이런 점들이 굉장히 이제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원 100% 바뀐 룰을 해보면 논리적 모순이 많이 생길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논리적 모순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뭐 다양한 경로가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일단 그 2004년으로 시계를 좀 돌려볼 예. 필요가 있는데요. 2004년 한나라당 시절에 18년 전이죠. 이때
실제로 100%로 하다가 바꾼 거예요. 왜 바꿨냐면 공천을 열심히 잘해서 총선에 내보냈는데 결과가 안 좋았어요.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최소한의 트렌드는 예. 따라가야겠다고 해서 뭐 많이는 못 넣었지만 그래도 한 30% 정도 섞어서 민심을 반영하자 이렇게 바꿨던 거거든요. 그리고 그 제도를 쭉 유지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어느 정도 객관성이 있는 지표일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다고 생각해요. 국민의힘 내부가.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얘기는 저의 얘기가 아니라 저의 분석이라기보다는 국민의힘 4선 이상 의원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제가 취재한 결과인데요. 이렇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설령 윤핵관, 소위 윤핵관들이 요청을 해서 이런 지도부를 띄운다 한들 생각해보면 내년 연말 되면 우리 또 비대위 갈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당내 원로들이 하고 계세요. 그 이유는 윤핵관 지도부로 총선하면 또 진다. 이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당원이 되려면 당비가 1,000원인가요? 1,000원 이상입니다. 1,000원 이상이죠. 그래서 이준석 전 대표가 이제 대표 시절에 젊은 당원들 모으기 운동을 했고 지금 정광훈 목사도 교회 사람들을 빨리 당원 가입한다 뭐 이런 얘기 언론 보도도 좀 있었습니다. 이렇게 특정 후보나 특정 계파에서 특정 정치적 목적을 가진 집단에서 당원들을 막 모아서 이쪽에서 미는 후보에게 몰표를 주는 일은 안 일어날까요? 글쎄요. 지금 저희가 이제 언제 전당대회 열지는 예. 아직 모르고요. 결정되지 않았고요. 3개월의 최소 당비를 예. 내는 기간이 있어요. 이제 그거를 충족시키는 경우에는 당원으로서 투표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저희가 뭐 20만, 30만 당원일 예. 때와 지금 거의 100만에 육박하는 예. 당원일 경우에는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특정 집단이 대거 들어와서 목소리를 내기에는 당원 규모가 굉장히 커져 있다. 미미하다. 네, 그래서 지금 그리고 들어오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저는 사실 그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는 예. 알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있는 그 지역구 활동만 보더라도 그렇게까지 가시적인 거는 보이지도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이제까지 당원들이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사건이라든지 그 정황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슈가 있을 때마다 당원들이 보내주셨던 그런 의견들을 보면 상당히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 얘기를 하나만 좀 더 하겠습니다. 이른바 유력한 지금 차기 당대표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김기현 의원과 관련해서 김장연대 아시죠? 장제원 의원과 더불어서 이 김장연대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장연대 이런 얘기도 많고 네. 뭐 이제 후보들이 점점 나오고 있잖아요.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새우 두 마리가 모이면 새우 두 마리고요. 절대 고래가 되지 않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다가 이제 새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또 대받아쳤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 고등어 멸치 똑같이 대화라고 치봤더니 이런 표현을 좀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이게 왜 갑자기 해산물 전쟁이 벌어진 건가? 이런 제 생각이 듭니다. 멸치, 고등어, 돌고래, 새우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이걸 좀 하나하나씩 좀 풀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 지난해 8월이죠. 이준석 전 대표가 당대표로 있으면서 차기 대선 주자 예비 후보들을 모아놓고 똑같이 정견 토론회라든지 이런 것을 하려고 했다라고 했는데 당시에 몸집을 키우면서 커져가고 있는 윤석열 후보 측에서 우리가 어떻게 저런 조금 뭐랄까 작은 멸치나 고등어급 정도 되는 사람들하고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토론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해서 조금 부정적인 반응이었습니다. 그때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쓴 표현이 바로 저 맨 위에 있는 표현입니다. 멸치, 고등어, 돌고래는 생장 조건이 다른데 어떻게 한 가두리 양식장에 놓고 같이 할 수가 있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저 얘기를 했고 그때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받아치죠. 그게 아니라 멸치와 돌고래가 공정하게 서로 자신의 정견을 발표하고 당원과 국민에게 평가받을 수 있는 자리를 만드는 게 목적이다. 이제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를 오늘 이제 빗댄 거죠. 새우 두 마리는 김기현, 장제원 의원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번 전대에서 돌고래, 고등어가 같이 뛰놀기를 바란다라고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한 것은 그때 이준석 전 대표가 했던 얘기를 완전히 이용해서 대받아친 그런 반응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산물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김기현, 장제원 의원은 새우라는 표현을 듣고 가만히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정치적인 감각이 굉장히 뛰어나요. 그리고 발언을 굉장히 압축적으로, 예. 은유적으로 하는 능력도 탁월한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그래도 모든 분들은 다 존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데 항상 저런 식으로 자기가 지지하지 않거나 아니면 비판을 하고 싶은 분들을 굉장히 폄훼하는 발언을 함으로써 불편하게 하는 부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뭐 새우면 어떻고 돌고래면 어떻고 고등어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누구나 다 의지가 있다면 예. 뛰어들어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그 그라운드 운동장을 만들어주자는 데 초점이 있는 건데 저렇게 디스하는 게 과연 어쨌든 아직 당원인데요. 그게 과연 국민의힘에 도움이 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회의적입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생각하는 그러면 고래는 누굽니까? 의도를 갖고 질문을 하시니까 아니. 새우 2마리가 모인다고 해서 고래가 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 고래는 있을 거 아니에요. 이준석 대표 머릿속에 본인을 제외하고 고래가 있을까 싶어요. 일단 일단 그렇게 보이고 예. 있다고 한다면 뭐 다른 분이 되겠죠. 본인과 가깝다고 느껴지는 분이 있는데 저런 표현 안 좋죠. 예. 안 좋고 비하하고 이런 거 특히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예. 원내대표 시절에 이준석 대표 많이 도와드렸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도 저는 그렇게 옳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 과거에 뭐 육모방망이 설전도 두 분이 벌이긴 했는데 이 얘기는 다음에 저희들이 기회 되면 하겠습니다.